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5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저희 청정구역 콘서트 예매 관련해서 저희가 공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구역 연말 콘서트 예매 사이트는 www.ejmall.com, ejmall.com이고요. 청정구역 예매 방법은 저희 팟빵 공지에 바로 가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팟빵으로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보시면 링크 접속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 알려드린 www.ejmall.com 여기서 상품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청정구역을 검색하시면 또 바로 예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500석 중 250석 정도 예매가 돼 있고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예매하시고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강당을 밀 걸 그랬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카드 결제만 돼서 다 충분했어. 너무 짜증나. 지금 진심으로 짜증난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많은 분들께서 또 막 협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품도 있고 하니까. 네, 협찬 어디서 하나요? 협찬해주시는 분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주세요. 범교텔레콤 아시죠? 네. 범교텔레콤에서. 휴대폰 협찬인가요? 아예 그건 아니고. 그래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좋죠. 아니, 보조 배터리 협찬도 굉장한 건데 지금 휴대폰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보조 배터리. 아니, 이제 협찬이. 오신 분들 우리가 나눠줄 거예요. 네, 그렇죠. 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미쳤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선별해서. 네, 무려 샤오미. 대륙의 기적. 네, 샤오미 보조 배터리. 충전기는 샤오미죠. 네, 500mAh를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나라 베개, 가네쉬 다이어리, 워터웰 샤워기, 우포의 향기 화장품이죠. 이분들 모두 다 저희에게 물건으로 협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대만 협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아까 한 20여 분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상품도 가져갑니다만은 카드 결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가 직원분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시네요. 아무 신경 안 써요. 네, 뭐 이제 안타깝습니다. 빨대로 출근해야죠. 뭐 말을 하면 뭐 듣지를 않으니 뭐. 이거 일반회사 가서 다 잘렸어요. 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네, 팟캐스트의 구글이라고 했나요? 진정한 민주주의 네, 원칙이네. 그러네요. 그렇죠. 쉽게 자를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현금 예매이긴 하지만 많이 오셔서 예매해 주시고 저희가 최소 300석은 좀 찼으면 좋겠네요. 12월 17일이 공연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12월 16일 오후에 열립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럼 전날 바로 그냥 매진되면 되겠네요. 원래 팟캐스트의 콜드플레이이기 때문에 열리는 순간 한 5분 만에 매진될 겁니다. 그러네요. 뭐 어쨌든 뭐 당일 예매 가능하다니까. 당일 오세요. 당일 오면 카드가 된답니다. 물론 뭐 그때 가봐야 알아요. 네.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도 예매하시고 오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네, 좀 불편하시지만 현금 결제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또 주제 토크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탄핵 가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누리당의 내전이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박계와 비박계가 뭐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모임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표결에서 이제 친박 내부의 동요가 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새누리당의 내전 어떻게 펼쳐질까요? 서로 나가라고. 우리는 못 나간다. 왜냐면 새누리당에 돈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예, 언론 보도에 뭐 몇백억 이래요 하는데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 현금 뭐 다 합쳐서 그런 건데 부동산 가치가 사실은 실제로 더 크죠. 그러니까 저는 한 1,000억대 대산 된다고 보고요. 그걸 쉽게 못 벌 것이다. 누구나 다. 그래서 니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측이 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뭐 그럼 결국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 그냥 돈 때문에. 원래 이익 집단이잖아요. 저쪽 집안은. 예.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그래서 또 뭉칠지도 몰라. 야, 우리 돈으로 대동단결할까? 이렇게. 예.
일단 친박에서는 이정현, 정진석 동반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정진석 네. 사퇴했죠. 근데 이제 정진석 비박에서는 원내대표. 정진석 대표는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이 사퇴한 게 대표가- 아니고 네. 다음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만 있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사퇴 그렇죠. 문의만 사퇴지 뭐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김도 원내부대표랑 같이 다 이렇게 그렇게 뭐 김강민 나섰죠. 정책의장도 마찬가지. 이정현 네. 대표는 이제 21일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네, 네. 사퇴 예고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혁신과 통합연합은 6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참석할 이 거예요. 사람이 이제 탄핵 반대하는 네. 거의 그 사람들인 거죠. 예. 그렇죠. 딱 그 사람들이 딱 그 숫자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기권표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조은현 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 미생의 그러니까 그거다. 봐봐. 얼마나 대국의 주인공인데. 얼마나 진짜 그냥 국수로 남았으면 다 모든 국민한테 존경받잖아. 그러니까요. 그건 뭐 국회의원 한번 한다고 굴러 들어가고 말이 뭡니까 이게. 근데 국회의원이 지금 필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던지고 나오셔도 될 텐데 아니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혁신과 통합이 들어가는데 뭘 던져. 여기 들어간 이상 그냥 끝 아닌가요? 끝까지 붙어 계시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허정무의 의문의 1승이 아닌가. 아니 근데 이 사람들 뭘 기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의 이제 그 TK 쪽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다음 총선 때까지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간을 끌고 하면 언젠가는 그 콩쿠르 디지정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들은 몰라 최순실이가 꼽았는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꼽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충성을 바쳐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람이 중상하네요. 그렇죠. 사람이 충성하죠. 국민이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새누리당 간판만 꼽으면 대구에서 다 당선되는데 국민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나한테 공천 주는 사람 눈치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군가를 또 한 명을 옹립해갖고 뭘 하려 그러겠죠. 또 당권이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 많은 재산 당권 가진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몰아내도 새로운 당권을 자기들이 갖고 가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임에 무슨 그 김무성 유승민을 뭐 탄핵의 수괴라고 그랬다면서 나가라고. 니들 나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간판 새로 이장우 치겠다.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간판으로 못 갈 거예요 아마. 간판을 바꾸겠죠. 이름 바꾸겠죠. 그런데 새누리당 자산은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은 못 나가겠다는 얘기죠. 수계라는 표현이 참 오랜만에. 보통 공산 이런 데 쓰지 않나요? 막장 정치의 장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한 거 생각 못 하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친박 주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밀리면 정말 패족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더 아니, 이미 막장을 패족이 거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사실 양측 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비박계 비상시국회의는 이 8명의 친박 수뇌부를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당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8명이 누군가요? 뭐 이정현, 서청원, 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죠. 최경환. 네. 홍문종, 김진태, 이장우, 조원진. 그렇습니다. 일단 뭐 비박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강성 친박과 온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분리를 하려는. 근데 비박들은 이제 친박과 선을 긋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저렇게 농담 부리고 했던 거는. 그렇죠. 근데 야, 니들도 똑같아. 뭐 아니긴 뭘 아니야. 그렇죠. 니들 똑같은 인간들이다. 지금 그 선긋기 하지 마라. 응?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승민도 마찬가지. 유승민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아니야? 김수현은 그렇죠. 어떻게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남경필이는 박근혜를 내가 지키겠다고 한 사람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얼빠진 소리하고 자빠졌어. 다 니들도 똑같은 공동정범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내전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계 개편의 향방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새누리당의 분당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은 시간 문제다고 보고요. 분당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비박들이 이제 누구랑 이합 집산을 하느냐. 근데 결국은 그 친박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비박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당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이놈저놈 다 끌어당기느냐. 합종연행을 할 네. 것이냐. 그래서 반기문도 땡기고 이재호도 땡기고 안철수 이재호. 손학규도 땡기고. 이재호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친문 친박 빼고 다 모여라. 이걸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안철수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었다가 내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 그 내 기반인 호남에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용인할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 안철수 그 대표의 그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당이 아니에요. 목포 김비 주장입니까? 박지원이 하드캐리하고 있잖아. 김동철 원내대표를 바뀌어도.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안철수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거고 친박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들끼리 뭔가 하려고 그러겠죠. 어떻게든 골수 그 약간 그 87년 이후에 노태우 정당 같은 그런 정당이 예. 될 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은 아마 글로는 안 갈 거예요. 친박 쪽으로는. 거기 가는 순간 이제 끝장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 얘기했잖아요. 황교안이 아마 대통령 후보를 할 수도 있다고. 한 최초에.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 선거 보조금 타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사람들이 그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로 갈 때 관운이 타고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르스 사태가 겹쳐가지고 청문회가 그냥 훅훅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짤을 만들어가지고 탄핵 날에 황교안 당선 이런 거 짤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정말 관운이. 네, 관운은 정말 짱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새누리가 쪼개지는 것은 뭐 다행순이라 보고요. 어쨌든 보수가 반이 아웃된 상황이니까. 근데 다만 제3지대에서 친문, 친박 빼고 다 모여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내일 선거하면 야당이 물론 압승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선거는 언제 이런지 몰라요. 좀 약간 이게 시들해지게 되면. 네. 생물이니까 정치가. 네. 뭐 빨라도 4월, 네. 늦으면 5월, 6월인데 많이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진짜 많이 남았네요. 6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 뭔 일이 벌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긴다고 생각할 때가 그럴 생각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종편에서는 뭐 더민주도 당이 쪼개진다 이런 얘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더민주 내에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당을. 갑자기 누가 확 예. 뭘까요?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 네. 그래서 저는 대전 후보로 지금 그 이름 있는 분들은 안 나갈 거로 보고요. 일단 박원순 시장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당에서 박원순 오라고 막 그랬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이너스 정치인 거죠. 그 사람은 욕 얻어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선을 룰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룰을 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룰대로 경선 치러서 이기는 사람 우리 편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쪽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뭐 누구는 되니 누구는 안 되니 뭐 그러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 자, 경선 룰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민주는 앞으로 경선 룰 문제를 세팅을 정말 제대로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 네. 누군가는 또 불만을 가지겠죠. 자, 일단 룰 세팅만으로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던 경선. 국민경선. 국민경선했죠. 네. 2007년 정동이 나온 것도 국민경선했어요. 네. 2012년 문재인 대표 나올 때도 국민경선했어. 네. 근데 이번에 또 국민경선 하자 그러면 네. 당내에서 난리 날 겁니다. 특히 저번에 한꺼번에 그 입당한 온라인 10만 명. 음. 그거 내가 한 표 행사하려고 들어왔거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뽑기 위해 들어왔는데. 네. 근데 완전 국민경선 하자 반대할 거예요. 다만 이 시장 쪽에서는 완전 국민경선 하자 그럴 수 있지. 왜? 당내 지지보다는. 당내 전혀 지지가 없잖아. 당내 선거가 무조건 문재인이 이기는데 바보 아닌 사람 그거 하자 그러겠어? 그럼 완전 국민경선 하자 하면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2002, 2007, 2012 다 국민경선 했지 않았냐? 네. 왜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냐?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당대표 뽑는 거는 당원 대의원이 뽑지만은 대통령 뽑는 건데 왜 꼭 당원 대의원 그렇죠. 한정하냐?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시장 입장에서는.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저는 아예 국민경선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냐면 권리당원에 그걸 주기 위해 주는 게 사실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잘 조율해갖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줄 것이냐.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결선투표 문제. 2002년 결선투표 없었어요. 2007년 없었어요. 2012년 결선투표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이번에는 결선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결선투표 이번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시장부터 해갖고 박원순 시장 다 난리 나겠지. 그럼 우리 들러리스라는 거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결선투표를 하면 또 문 대표 쪽에서 또 난리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또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하나 있어요. 모바일 문제. 모바일 선거. 어떻게 할 2012년에 것이냐. 모바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학규 지사 쪽에서 난리 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왜? 모바일은 무조건 친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뭐 이 시장 쪽에서나 박원순 시장 쪽에서도 모바일 반대할 수도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 지금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르다고. 이걸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또 엄청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다 내가 미는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그 룰을 세팅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네. 남았는데 지금 스타트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잖아. 온라인에서.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싸우는 것은 봐봐요. 우리 야당의 핵심 코어들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핵심 코어들한테 상처를 막 이렇게 서로 주면 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문 대표도 사실은 뭐 일베서나 뭐 저기 국정원에서 문 대표 이간질 시키려고 혹은 문제점 막 지적하면서 막 했는데 온라인에 다 통하지 않았죠. 네. 왜 다 우리 사람이니까. 웃기고 있네 니들. 문 대표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누가 하나 떡밥 던진 다 싸울 수밖에 없어. 이거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 말해도 안 되겠지. 뭐 사실 근데 어떤 룰이 적용돼도 저는 문 대표한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네. 지난 시간 준비해 온 것도 있고 온라인 입장도 그렇고 어떻게든 불만을 제기하는 쪽에서 당을 너무 흐트러지게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룰을 해도 문재인이 이긴다고 봐요. 어떤 룰을 갖다 써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많이 준비를 하셨고 네. 시간적인 것도 많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룰을 갖고 와서 이기는데 왜 지지자들이 이 난리를 치냐 말이야. 어?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약간 그러네요. 어쨌든 사실 그냥 우리가 단합해서 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 생각해봅시다. 네. 대의를 봅시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새누리당 내전에 대해서 친박 움직임과 비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새누리당 모두의 심판이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뭐 쟤네가 나빠요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쪽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지금 바랍니다. 더민주 지지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더민주가 요즘에 내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4분 5열 모습이 별로 없었죠. 없어. 네. 새정치민주연합 때는 매번 싸웠잖아. 그렇죠. 그게 없어 지금. 그때 이제 같이 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잖아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전에 볼까요? 민주통합당, 뭐 통합민주당, 뭐 민주당 무슨 어쩌 맨날 쳐 싸웠잖아. 네. 국민들은 싸우는 거 싫어해요. 네, 맞아요. 지금 새누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는 이렇게 거 싸우면 진짜 꼴 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더 싸워야 돼 얘들은. 근데 우리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움은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또 민주주의가 또 시끄러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은 나의 적인 것처럼 적입니까? 적이 아니잖아. 누구든 간에. 근데 마치 적인 것처럼 새누리당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거기다 쏟을 거를 새누리당에 쏟고 박근혜에 쏟고 한겨레다가 쏟아요. 응? 왜 그걸 내분끼리 싸우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새누리당 얘기해 왔고요.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키즈 펜션 광야 오르민에 신규 광고 보내주셨고요. 강상욱 마이엠카 이번에도 여전히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강상욱 마이엠카는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 렌트하실 분들. 네,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차야. 중고 죄송. 새 차를 타는 사람들이랑 헷갈려. 새 차를 타는 사람들. 새 사람이랑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네, 중고차 원하시는 분들 강상우 마이엠카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상우 마이엠카 이분이 그 뭐 시승이랑 다 해주신다는 분이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이제 많이 알았을 거예요. 야, 이 작가가 편집하는 거 상당히 고생하겠구나. 계속 엔진 내고 있고 뭐. 외로운 길입니다. 네, 리더의 길은. 그러니까요. 리더니까 그 정도 감사하셔야죠. 네. 네. 그리고 제주 키즈펜션 광야 오르민의 신규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여행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분들 숙소에서 참 많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오르민의 컨셉은 아이들은 펜션이 책임진다라는 컨셉을 걸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잘 떨어져서 놀아야 부모님들도 편하게 또 쉬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키즈 펜션 광야 오르민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여러 역할놀이가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방이 대형 트램플린이 구비가 돼 있고 그 지역마다 이름 다른 거 알아요? 네. 예, 압니다. 저는 퐁퐁이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 방방이라고 돼 있네요. 맞아요. 방방. 저는 퐁퐁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 3-4명이 같이 놀 수 있는 대형 월풀 욕조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요. 목욕용품은 모두 친환경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풀 안 한 지 오래됐네요. 월풀 누구랑 하셨나요? 혼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 펜션 얘기하는데 그런 드립 치지 마세요. 월풀 해 아이들 나옵니다. 근데 월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청소 안 하는 데 가면 어. 이렇게 좀 안 좋을 수 있어. 좀 경험담인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입욕제는 러쉬. 개소리야. 근데 제주 키즈 펜션
그 아이 있는 분은 좀 가면 좋겠네요. 네, 한번 그렇죠. 가야겠다. 여기 뭐 식기나 뭐 식탁 의자, 유아용 욕조, 어린이 변기 뭐 이런 거 다 있다고 하네요. 보행기도 있고. 내년 여름에 한번 가야겠네요. 네, 젖병 소독제도 있다고 하네요. 재율이랑 재율이 동생들 네, 가시면 내년 여름에 되겠네요. 한번 가야겠네요. 정권 교체하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제주 동북권 관광지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서 제주 공항에서는 30분 정도 걸리고 함덕 해수욕장, 표선 해수욕장도 30분 정도 소요. 30분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홍보하려고 이렇게 써주신 건가요? 아니, 30분 가까운 거예요. 아, 그래요? 서울 지하철을 생각해 보면. 아, 네. 그렇습니다. 뭐 렌트하고 30분. 네. 네. 30분. 제주도가 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제주 큽니다. 진짜 최대 큽니다. 8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4611-8001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광야 오름이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해수욕장은 뭐 겨울바다? 그쵸. 그 펜션에 계세요. 야, 펜션에 가만히 펜션에서 있어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면 좋겠네요. 방방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니면 말 타러 한번 가든가. 아, 그러네. 아이들이 말 타는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그쵸. 조랑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네, 같고. 그쪽을 잘 타면 또 대학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정유라 씨 말 타는 장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정유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좀 오버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장애물 경기도만. 그러니까 정유라는 장애물이 아니야. 마장마술이야. 그 동영상 제가 본 게 뭐냐면 말 타고 가다가 그냥 일반 나무에 부딪혀서 떨어진 동영상. 그래. 장애물이라고 그 경기가. 아, 그래? 그거 아닌가? 정유라는 장애물 없이 그냥 넓은 마당에서 네. 그 말이 우아하게 보이는 그걸 하는 게 마장마술이에요. 아, 그럼 그거 지금 잘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쉽다. 나도 하겠다. 그럼 그 마장마술은. 그러니까 또 마장마술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 잘 없어. 몇 명 없어. 근데 왜 많이 안 한화 하는 사장 거예요? 말이 비싸잖아요. 어디 10억짜리 말이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부모를 탓해야겠네요. 다음번에 능력 환승센터에 없으면 말이 부모를 되게 탓해야 할 돼요. 근데 정유라 뭐 맨날 뭐 준우승하고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2명 참가하고 준우승 그런 거잖아. 환승센터에 말 타고 들어오는 분들은 바로 받아들여야겠다. 받았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장마술 말은 비싼데. 네. 그리고 다음 주제 토크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9일 저녁 7시 3분에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무 정지가 되기 3분 전인 7시에 새로운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끝까지 국민들을 분노를 하게 하셨어요. 조대환 민정수석. 어떤 분인가요, 이분? 일단은 뭐 자기 사람을 끝까지 한 번이라도 더 박아넣겠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네요. 어디다 박아요? 청와대죠. 네. 순간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56년 경북 청송 출생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고 서울법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회라고 하는데 연수원 13회가 좀 중요한 거죠. 예. 박한철 소장 그냥 동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쭉 황교안이하고 동기죠. 네, 3명 다 13회 동기라고 하죠. 그리고 뭐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부 했었고 최근에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예산 책정 문제를 김재원 당시 민정수석한테 바로 보고를 하면서 무슨 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의혹을 불거내도록 만들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 전 우병우도 경북 봉하고 말이죠. 이 양반이 경북 청송이고. 네. 우리 동네 좋은 동네인데 이런 인간들만 어떻게 뽑아서 갖다 꽂네. 저도 본 적은 경북 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요. 특이하네요. 예.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대환 민정수석이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SNS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SNS에 포커스를 또 올린 일승했죠.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SNS는 안 하잖아요. 이성용 어쩌다 1패. 한번 하잖아. 이분이 엑스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엑스맨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분이 SNS에 뭘 남겼나요, 이분? 네, 뭘 남겼나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욕했어요. 검사의 무능.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그 욕한 거는 네. 7시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7인회에 김영환이도 7시간을 아는데 니는 왜 모르냐? 이렇게 그렇죠. 깠어요. 그리고 우병우도 깠어. 참 안 깐 사람이 없는 예, 거예요. 우병우도- 이정현 대표도 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병우도 무슨 뭐 사기꾼, 사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깠고 아 시원시원하게 지르네요 이분도. 또 약간 윤창중과인데. 검찰도 깠는데 야 니들 뇌물죄로 해야지. 대통령을. 그러니까 왜 지금 전두환의 얘기야? 비자금 사건 기록을 그렇습니다. 첨부해라. 이런 가이드까지. 예. 너 바보냐? 뇌물죄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몰랐을 거야. SNS 이런 드라마만 걸 썼던 보다 거를 보니까. 몰랐을 거야. 알았다면 못 쓰죠 이 사람을.
그 변호사가 할아버지라서 아까 전에 태블릿도 모르시고 SNS도 전혀 모르시고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 다. 그러니까.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이유는 임명한 있겠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헌재 그 재판에 대해서 네. 준비도, 그렇죠. 준비도 하고 네. 법적으로 준비하면 안 되지만 근데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지금 급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뇌물죄 되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을 임명한 이유는 아까 창석이가 말한 연수원 13기 동의. 그렇죠 동기. 이 커넥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야, 직책 높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세월호 7시간이겠죠. 지금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네, 탄핵 안에. 네. 근데 이 세월호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 조대환이. 여기 부위원장 했을 거 특조위에. 네. 근데 웃긴 거는 세월호 특조위는 뭐 하는 조직입니까? 세월호에 그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 네. 밝히려는 거고. 네. 진실을 밝히려는 게 특조위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사사건건. 그렇죠. 그리고 출근도 안 했어. 정말요? 예. 결근 투쟁한다고. 그러다 중도에 사표 낸 거예요? 예, 월급은 다 받아가면서. 그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왜 특조위에 들어갔을까? 방해하라고 특명을 받고 들어간 거지.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 돌아가신 그분 비망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은 정치 지망생 호 옆에다가 한자로 좋아할 호자 썼어요. 정치하고 싶은 애를 집어넣어라 이 말이야. 그래야 걔가 충성스럽게 다 할 것이다. 방해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조대한이고 지금 얘를 뽑은 이유도 그거죠. SNS에 그런 글 막 남겼고 나발이건 지금 얘 뽑아놓으면 우리한테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사실 정상적인 마인드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 민정수석 할래 그러면 안 하죠. 안 하죠. 누가 해? 그렇죠. 그러나 내 인생의 스펙에 민정수석을 달고 그렇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간판 달려고. 아하. 그 이후에 간판도 생각을 하는 거죠. 세월호 특조위에 실제로 활동했던 김동환 조사관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여쭤봤는데 여야 합의체라서 계속 뻐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다. 예산을 임의로 작성해서 세금 도둑 논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맨날 세금 도둑 얘기했어요, 얘가. 네. 짜증나네요. 지금도 들어가서는 이거 깽판 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임명해도 그러니까요. 지 같은 것들 임명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인사죠, 거의. 인사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까지 국민하고 한판 해보겠다는. 그리고 이 조대한이 이거 말고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이 많았어요. 뭐 성매매 그 현직 판사가 성매매 걸렸는데 그거 뭐 성매매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논란 덩어리네요. 네, 논란 덩어리죠. 파격적인 분이네. 네, 뭐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죠. 현상수배범 우병우. 청문회 출석 명령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상수배범이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정봉주 의원이 SNS에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현상금을 200만 원 걸었다가 300만 원 플러스해서 500만 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안민석 의원이 동참하면서 500만 원이 불어서 1000만 원 됐고 주진우 기자가 200만 원. 김성태 국정조사위원장이 100만 원 등 내면서 지금은 1100, 1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100만 원 낸다 그래요. 네. 정청래까지. 그리고 이거 지금 엄청난 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상금 걸어놓고 정봉주 의원이 자기 지난번에 공개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정봉주 의원처럼 보네요. 아 실제 진짜. 지난번 표창원 의원처럼 진짜로. 원래 쓰던 거. 네. 오, 장난 아니네. 여기 네티즌 수사대들에게 이제 제보를 부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등산복 합성해서 키 173전에 보통 키로 추정된다. 근데 이렇게 다니면 진짜 모르겠다. 네, 그리고 우병우 자택에서 사라진 벤츠나 무슨 뭐 마세라티 자동차의 번호 공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범국민 운동이 될 그렇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줄 알아야 돼. 예전에 포켓몬고를 패러디해서 우병우고라고 찾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이제 네티즌 수사대가 굉장한 맹활약하는 모습을 주갤럼. 보여줬잖아요. 네, 주식 갤러리가 뭐 주식 빼고 다 잘하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맹활약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보호해드림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우리가 주식 갤러리 질 수 없다. 이 우병우는 우리가 잡자.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특히 보호해드림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우리 범죄 일으켰을 때 그
특히 뺑소니 사고. 네. 우리가 다 했지 않느냐. 이 주식 갤러리 명예를 뺏기면 안 된다. 우병우를 우리가 잡자. 뭐 이런. 우병우의 차만큼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니 우리 우평당원도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야, 어디에? 한 방에 1,5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야. 아, 지금 이분이요? 네. 해운대 사는 사람인데 한번 연락을. 해운대 출몰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만난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마린시티 쪽에. 예. 네, 어쨌든 뭐. 아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괜찮은데? 청정구역 뭐 50분 녹음하면 뭐야, 이거. 그거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지. 뭐 하고 바로 털까요, 여기? 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로 우병원이라고. 네, 우병원. 네, 숨어 다닌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네요. 우병우를 만나면 무조건 때려라. 왜? 신고를 못 할 거다. 아, 지금 잡히면 안 되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조롱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이렇게 우병우 합성 사진, 뭐 선글라스 낀 모습, 뭐 안경 낀 모습, 뭐 모자 벗은 모습 이런 거 다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창피한 거죠. 이분이 뭐 대한민국 모든 기관들을 주물르면서 위세를 떨쳤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쭉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인데 네. 이런 그거 지가 자초한 거 아니야. 청문회 왜 안 나오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이 권력이 좀 부질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잡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근데 특검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검에서 일단 검찰에서 그 출입 금지 시켜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검에서는 청문회에서는 강제성이 없지만 특검은 강제성이 있잖아. 네. 나와 안 나오면 수배 때리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거든 얘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아마 나올 나가서 것이다. 수사를 받을 것이다. 어. 다만 지금 얘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증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인멸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춰놓고 데리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포토라인에 쓰는 그 시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뭐 막무가내로 잡았는데 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그쵸.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오늘 저기 나가야지 뭐. 확실할 때 데려온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이슈이기도 한데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000만 마리 정도가 벌써 아이고. 지금 살처분이 됐다고 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양계 농장이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난 주말에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이 됐고요. 네. 경상도와 제주도를 빼고 모든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단기간 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던 2014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달걀 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1인당 한 판밖에 못 산다고 지금 달걀은. 아,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지난번 촛불 집회도 상경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네, 폐쇄시켰고 뭐 이렇게 해서 못 나가거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근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좀 네. 더 이렇게 화를 키운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자영업자들 중에 이제 치킨집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분들한테 직격탄이잖아 이거. 조류독감이 유행해도요. 네. 튀김이나 그 치킨이나 이런 거 고온에서 네. 튀기고 삶고 하기 때문에 닭백숙이나 네. 전혀 문제가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생닭을 먹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불면은 직격탄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좀 꺼려지죠. 그렇죠. 아마 군인들이 많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데. 군인들이 많이 먹겠네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사실 직격탄이고 네, 맞아요. 애지중지 키웠던 네, 오리 그렇죠. 얼마나 닭, 마음이 이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상 문제도 한번 추후에 논의해봐야 되는데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라도 대통령 탄핵을 헌재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 네, 거야. 빨리 이게, 결정을 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다 국정 마비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정말 방역 체계가 전혀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2014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그때 안희정 지사 첫 번째 책 쓰면서 안희정 지사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2월에 충청 지역에 AI가 발생하면서 전국으로 퍼졌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의 대처 방안을 마련했으면은 뭐 지금 행정부가 마비됐더라도 이 방역 체계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해서 방역 체계까지 마비되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초반에 잡는 것도 실패했고 확산에도 실패를 완전히 했다는 거죠, 지금. 원래 이 정부는 뭐든 다 그랬어요. 뭐 개판입니다.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게 뭐 당연히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잘 대처했거든요. 이게 참 네. 잘하면 안 드러나요. 당연한 것처럼. 이 정부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국가 뭐 재난이나 이런 뭐 방역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있어도 실천을 안 하는 거고. 매뉴얼을 폐기했죠. 예.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있죠.
어쨌든 정부가 오늘 이제 48시간 동안 가금류의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을 했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대처가 한 발씩 늦어요. 예. 근데 뭐 초기화 관리가 안 되는 게 지금 뭐 국가 상황도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뭐 지금 시국 이러니까 사실 이런 건 큰 일이거든요. 엄청 큰 일이죠. 모두가 다 내일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글쎄 그게 지금 현장에서 잘 돌아가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누군가는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고위층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금. 뭐 장관의 명 제대로 전달되는지 장관의 영은 제대로 쓰고 있을까 이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역 당국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 양계장의 사육 면적이 너무나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쉽게 저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쉽게 확산이 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일반 양계장의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A4 용지 한 장보다 적다고 합니다. 크기가. 네. 기본적으로 너무 밀집돼 있다 보면은 더 빨리 퍼질 수도 있고 환경 자체가 안 좋으면 병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양계 농가가 다 영세하잖아요. 네. 영세하다 보니까 뭐 그거를 그게 문제다. 좀 더 이렇게 좀 키워라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요것만으로 따지긴 좀 애매하죠. 그렇죠. 또 닭값이 워낙 싸잖아. 그렇죠. 닭값이 싸다 보니까 근데 이게 AI가 비껴간 곳이 있다고요. 동물복지농장이라고 충북에서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총 23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닭도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뭐 휴식을 취하면서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어두운 공간도 다 마련이 돼 있고 뭐 이제 뭐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 뭐 그래서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농장이 더 많아진다면 이렇게 퍼지는 속도가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었다. 그 사육 환경의 차이 네. 무조건 당연히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세농가 이런 환경을 정부 지원 없이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빨리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뭐 농담식으로 어디 뭐 계곡 이런 데 가서 가면은 홀또 관광지 같은 데 가면 토종닭 팝니다. 이래서 뭐 네. 직접 잡아준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냉장고에서 공장 닭 꺼내고 뭐 그런 것들. 닭장에서 생닭 살아있는 닭을 꺼내가지고 안쪽에 닭장에 넣고 냉장고에서 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살인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적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어쨌든 뭐 이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좀 이게 수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농장 또 닭 농장을 하시는 분들 혹은 오리 농장 하시는 분들 또 지금 뭐 치킨집 하시는 분들만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이 중간 가공 업체들도 그렇죠. 요즘 많아요. 유통업체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다 타격이니까 사실은 좀 심각하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요인 아닙니까? 이 닭과 오리가 그렇죠. 쉽게 싸게.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조류 독감 전국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의 메인 코너죠. 박누리의 누리과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무양곡기업 범교텔레콤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이신데 항상 이렇게 광고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회식 계획하고 계신 분들 풍무양고기 예약하셔서 한번 양고기로 아주 고급진 특별한 회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범교텔레콤에서도 청정구역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핸드폰을 구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품 구입 후에도 핸드폰 관련된 문의라면 부담 없이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010-7114-3333으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이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탄핵 기념으로 우리 청정구역 통해서 휴대폰 구매하시는 분들께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선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탄핵 기념으로. 네. 민주주의가 충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휴대폰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범교텔레콤 찾아가 보셔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도 받으시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도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누리의 누리과정입니다.
네, 2부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 주제는 정말 제가 그동안 항상 우울한 소식만 전했잖아요. 예, 진짜 그렇죠. 즐거운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항상 우리가 즐거운 주제를 또 가져오면 우울함으로 귀결이 되곤 했는데 오늘은 정말 즐거운 주제입니다. 뭡니까?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여당과 국회 사무처의 비협조로 시간을 끌어왔던 이 국회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이 여소야대의 힘으로 드디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 잘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국회 환경미화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지난 5일에 탄핵 정국으로 이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국회 정론관에서 이 국회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이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그럼요. 하면서 3년 만에 타결된 이 정규직 전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에 취임하면서 약속을 했던 내용이죠. 2017년 예산안에 59억 6,300만 원을 직접 고용 예산으로 수정하기로 의결이 되면서 203명의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우원식 의원부터 시작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 참 일자리예요. 예. 그리고 또 세균맨 형이 또 네. 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저 세균맨 형 좀 아쉽네. 대통령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네요. 요즘에 진짜 열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균맨. 너무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럼요. 네. 오세훈을 그냥 압도적으로 발라버렸는데. 17%로. 그리고 세균맨 형이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 중 한 명이었죠. 네, 실제 지난번에도 출마를 하셨었어요. 한 당내 명인데 경선에. 본인이 이제 뭐 어떻게 하든 문 대표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국회의장을 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분 좀 아쉽다. 진짜 대통령 한번 했으면 어떨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요새. 예. 정권 교체하고 총리 한번 어떻습니까? 근데 국회의장을 하면 보통 이제 더 안 하시죠. 그 그래도 그거 마지막으로 깨고. 하시죠. 너무 좋은 분이니까. 네. 하여튼 뭐 좋은 일을 하셨다고 보고요. 네. 지금 예산이 이제 59억 6,300만 원을 직접 고용 예산으로 이제 의결 네. 바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분들이 간접 고용 신분이었기 때문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뭐 고용 불안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아니 많았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네. 먼저 사실은 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민간이 또 따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이거를 그냥 하청 주고 그 하청 업체에서 우회적으로 고용하고 네.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청소하시는 분 그렇죠. 국회에서도. 환경 자체가 열악하죠. 일단 옷도 지급이 잘 안 됐어요. 이분들한테 주는 청소 하실 때 입으라고 주는 옷도 지급이 잘 안 됐고 네. 그리고 청소 도구도 이분들이 막 부러지잖아? 본인들이 직접 샀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잘리는 거죠. 잘릴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직접 고용이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국회에서 그건 알아서 해주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분들이 지금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동안 약속하는 게 아니고요. 5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국회에서 해주겠다. 네. 약속한 거예요. 안 근데 지켜줬죠. 네, 뭐 김태흠 의원 그 같은 경우에는 쌩까고 가는 장면이 여전히 회자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매몰차게 정말 노동자들 무시하면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은 툭하면 파업할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논리야 그게? 아 정말 야. 너부터 자르고 싶네요. 파업할 이유가 어딨어. 그러면서 이 청소 노동자들 그 울면서 좀 네. 부탁하는 청소 노동자들한테 멸시의 눈, 경멸의 네,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개돼지 보듯 그래서 기대지고 없었던 그 눈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그런 데서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최악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고 나서 노조위원장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나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진짜. 마음이 정말 짠해요. 네. 이게 사실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이 약속을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 고용이 안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고용이 안정이 되면 일도 능률 있게 잘 해요. 더 그쵸. 모든 직업 더 애착을 갖고. 그러면 여기뿐만 아닙니다. 모든 데가 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안정돼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생기고 다 총사한다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직업에 프라이드 생긴다는 게 정규직이 되고 그쵸.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어린이집 그 아동 폭행 문제 막 시끄럽고 그래서 막 네. CCTV 다 달자 막 이랬을 때 그때도 이런 주장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 그 월급이 너무 작다. 거의 100만 원 안쪽이잖아요. 네. 거기에 무슨 직업적 프라이드가 생기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워갖고 이 아이가 뭐 인성도 좋아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뭐 6개월 있다가 다른 데 옮기고 또 다른 직업 옮기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처우를 일단 좋게 개선해 주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종편 가서 했죠. 그랬더니 난리 났더라고. 뭐 돈 많이 주면 그렇게 되냐? 그러면서 뭐 아이고 정말 그것도 그 진보 지역이라 하는 야권 지지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게. 그 당시 여론이 너무 악화돼서 CCTV를 무조건 달아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죠. 네.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은 거기에 대한 인권도 있는 거고 그럼. CCTV 자체가 사람 하나를 감시한다는 건데 그 참 의미가 없어. 근데 사실 그때 너무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CCTV 설치한다고 그래서 사라지냐고요. 그래서 사라졌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생각해야 되는 CCTV 거야. 없는 데 가가지고 막 애들 잡죠 이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거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월급이란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생계권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활 안정이 돼야만 그 사람이 직업적인 어떤 실천을 해주는 거지. 다 슈바이처고 이렇게 뭐 테레사 수녀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은 반드시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가장 중심부인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솔선수범을 했었어야죠. 이미. 아니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막 구타해서 문제 터진 거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업적 프라이드 있고 돈도 많이 받잖아. 또 사람들한테 좋은 직업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 여자 교사가 훨씬 많지만 근데 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유치원도 여자 교사 훨씬 많은데 완전 정반대잖아. 네,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처우를 조금 더 좋게 해주고 또 전문 교육을 또 시키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CCTV만 달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 거 잘못된 거죠. CCTV는 맞는 기간이죠. 근데 그런 거 마찬가지 같아요. 저 지금 그 국회 청소 노동자들도 분명히 더 달라지고 이분들이 또 환한 모습으로 또 일하면서 밝은 모습 보여주면 그 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잘된 일이다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분들이 자다가도 볼을 꼬집어 본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이렇게 정규직이 앞으로 더 많아지길. 그렇죠. 네. 그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상당히 빨라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일의 그 이후의 연속성도 없어진 거고. 네. 그러니까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 많이 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보장 오랫동안 되는 고용의 게 안정성.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 해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이제 공공기관들부터 먼저 이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민간 기업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근데 이게 정권 교체가 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그럼요. 않을까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나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세비 1,000만 원, 1,200만씩 올해 따박따박 받아가고 그 위에 돈도 받아가면서 왜 청소 노동자한테 이런 거 못 해주냐 말이야 지금껏. 그럼 공공기관부터 여기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말고 공공기관 지자체도 있어요. 네. 그 지자체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바꿔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진짜 정치의 주체 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뭐 하나만 빠지면 국정 공백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탄핵 중인 와중에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좀 여소야대의 힘이 네.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여소야대가 안 됐으면 탄핵 어려웠었잖아요. 네. 뭐 그런 문제도 여소야대 참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네. 바뀐다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더 좀 잘해서.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작은 변화지만 큰 날갯짓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런 거 가지면 돈 없다 그러는데 이상한데 돈 안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말 방산비리 사는데도 안 1조입니다. 쓰고. 그렇죠. 방산비리 그거 아끼고 네. 무슨 차은택이가 했던 거 몇천억짜리 그러니까 하품 체조 이런 거.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쓰면 이분들이 이제 월급도 오르고 만 할 거 아니에요. 네. 보너스도 늘어나고 그럼 이분들이 그거 갖고 뭐 싸들고 죽나요? 그러니까. 쓸 거 아니야, 그 돈을. 아 그럼요. 그럼 내수 우리 기업이 또 경제가 또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내수가 네. 돌아가는 거고. 담배세 걷어 쓸 때도 쓰지 말고 이럴 때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네. 참 이 정권은 참 돈을 못 버는데 세금은 증세 미친듯이 없는 복지 올랐어요.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증세 없는 복지 한다 그래갖고 법인세 못 올리니까 원상복구 못 하니까 그 기업에다가 이상하게 돈 내라 그런 거 아니야. 미래 K에. 조세. 네. 그러니까 그런 짓 안 하면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투표를 쓸 때 한번 쓰면은- 잘하면 네. 네. 진짜 너무
그래서 리더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운전수를 바꿔야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리더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재인이죠. 나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 지지자 많이 까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이를. 뭐 까있겠죠. 네. 야, 이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왜 문재인이냐? 그러니까. 아 저는 뭐 조금 더 오래 준비하시는 분이.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선명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저는 밝힙니다. 그래요. 저는 뭐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김부겸은 안 되면 돼요. 누가 되든 역시 선명합니다. 꾸준하게 김부겸 절대 안 만 된다고. 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누가 되든. 김부겸이 경선에서 이겼다. 그럼 김부겸으로 가야지. 그렇죠. 새누리당은 못할 거 아니야. 대의를 위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오창석이가 더민주 후보가 돼도 지지한다니까. 새누리당만 아니면 돼. 그럼 진짜 나라가 정말 그러네요. 정말 새누리당만 아니면 된다는. 누가 됩니다. 저는 누가 와서 경선만 이겨라.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잘할 자신 그때부터 있어요. 가자 확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네, 이렇게 박누리의 누리과정 정규직이 된 우리 국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정구역 25번째 방송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 의미 이부 메인 있는 코너. 얘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아서 굉장히 뭔가 뿌듯합니다. 2부 메인 코너가 오랜만에 좋은 얘기였고 네, 아름다운 얘기. 보람 있는 이야기였네요. 이런 훈훈한 이야기만 앞으로 계속했으면 그러니까요. 어떨까. 훈훈한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난 진짜 내가 나보고 세금 더 내라 그래갖고 이런 분들 도와준다 그러면 난 세금 더 그쵸. 내겠어. 진짜로. 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뭐 100만 원 세금 내는 걸 1000만 원 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1000만 원 되면 노동자 몇 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쓰고 사회가 좀 발전되고 쓴다면 얼마나 더 낼 수 있다. 맞습니다. 좋은데 쓴다는데 그거 뭐 쓸데없이 가랑에다 돈을 갖다 박으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증세를 하는 거 좋은데 좀 이런 곳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는 해준다면. 앞으로 그 세금이 일반 국민에게도 저는 불가피하게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중복지 중부담 국가로 나가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둘 때는 이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돈이 어디로 간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 이건 민주당에게도 과제로 남아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1,000원을 더 겠다면 이 1,000원을 5천만 명이 모아서 어디에 정확히 쓴다라고 분명히 공표를 해줘야 된다. 그쵸.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청정구역의 연말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콘서트가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딱 우리 것만으로. 예. 아니 업로드를 시키면은 네. 돈 주고 들은 사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오신 500분만 볼 수 있다는 거. 네네. 꼭 500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25번째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예매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 외에 우리 애청자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박누리가 물어봤구나.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녹음 안 하죠 그러더라고.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한다. 안 하고 녹음.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본 겁니다. 녹음합니다. 네, 저는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콘서트 하시잖아요. 네. 그럼 또 그 따로 지급돼요 출연료 콘서트. 지급.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콘서트도 나가고 다음 주 더 방송해요. 그러네요. 콘서트 비는 뭐 그 출연료는 좀 더 많나요? 그건 뭐. 인원수에 따라. 룰이 적용돼도 저는 문 대표한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네. 지난 시간 준비해온 것도 있고, 오늘 입장도 그렇고, 어떻게든 불만을 제기하는 쪽에서, 당을 너무 흐트러지게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룰을 해도 문재인이 이긴다고 봐요. 어떤 룰을 갖다 써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많이 준비를 하셨고, 네. 시간적인 것도 많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룰을 갖고 와서 이기는데 왜 지지자들이 이 난리를 치냐 말이야. 어?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약간 그러네요. 어쨌든 사실 그냥 우리가 단합해서 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 들어봅시다. 네. 대의를 봅시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새누리당 내전에 대해서 친박 움직임과 비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새누리당 모두의 심판이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뭐 쟤네가 나빠요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쪽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지금 바랍니다. 더민주 지지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더민주가 요즘에 내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4분 5열 모습이 별로 없었죠. 없어. 네.
새정치민주연합 때는 매번 싸웠잖아. 그렇죠. 그게 없어 지금. 그때 이제 같이 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전에 볼까요? 민주통합당 뭐 통합민주당 뭐 민주당 무슨 어쩌고 맨날 쳐 싸웠잖아. 네. 국민들은 싸우는 거 싫어해요. 네, 맞아요. 지금 새누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는 거 이렇게 싸우면 진짜 꼴 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더 싸워야 돼 얘들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움은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또 민주주의가 또 시끄러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은 나의 적인 것처럼 적입니까? 적이 아니잖아. 누구든 간에. 근데 마치 적인 것처럼 새누리당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거기다 쏟을 거를 새누리당에 쏟고 박근혜에 쏟고 한겨레한테가 쏟아요. 응? 왜 그걸 내분끼리 싸우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새누리당 얘기해 왔고요.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키즈 펜션 광야 오르민에 신규 광고 보내주셨고요. 강상욱 마이엠카 이번에도 여전히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강상욱 마이엠카는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 렌트하실 분들 네,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중고차야. 같고요. 네, 중고 죄송. 새 차를 타는 사람들이랑 헷갈려. 새 차를 타는 사람들. 새 사람이랑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네, 중고차 원하시는 분들 강상우 마이엠카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상우 마이엠카 이분이 시승이랑 다 해주신다는 분이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이제 많이 알았을 거예요. 야, 이 작가가 편집하는 거 상당히 고생하겠구나. 계속 엔진 내고 있고. 뭐. 외로운 길입니다. 리더의 길은. 그러니까요. 리더니까 그 정도 감수하셔야죠. 네. 네. 그리고 제주 키즈 펜션 광야 오르민의 신규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여행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분들 숙소에서 참 많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오르민의 컨셉은 아이들은 펜션이 책임진다라는 컨셉을 걸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잘 떨어져서 놀아야 부모님들도 편하게 또 쉬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키즈 펜션 광야 오르민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여러 역할놀이가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방이 대형 트램플린이 구비가 돼 있고 그 지역마다 이름 다른 거 알아요? 네. 예, 압니다. 저는 퐁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방방이라고 돼 있네요. 맞아요. 방방. 저는 퐁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 3-4명이 같이 놀 수 있는 대형 월풀 욕조도 준비. 삼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네.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 지금 그 이름 있는 분들은 안 나갈 거로 보고요. 일단 박원순 시장도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당에서 박원순 오라고 막 그랬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이너스 정치인 거죠. 그 사람은 요거 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선을 룰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룰을 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룰대로 경선 치러서 이기는 사람 우리 편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쪽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뭐 누구는 되니 누구는 안 되니 뭐 그러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 자, 경선 룰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민주는 앞으로 경선 룰 문제를 세팅을 정말 제대로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 네. 누군가는 또 불만을 가지겠죠. 일단 룰 세팅만으로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던 경선. 국민경선. 국민경선했죠. 네. 2007년 정동이 나온 것도 국민경선했어요. 네. 2012년 문재인 대표 나올 때도 국민경선했어. 네. 근데 이번에 또 국민경선 하자 그러면 네. 당내에서 난리 날 겁니다. 특히 저번에 한꺼번에 그 입당한 온라인 10만 명. 음. 그거 내가 한 표 행사하려고 들어왔거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뽑기 위해 들어왔는데. 네. 근데 완전 국민경선 하자 반대할 거예요. 다만 이 시장 쪽에서는 완전 국민경선 하자 그럴 수 있지. 왜? 당내 지지보다는. 당내 전혀 지지가 없잖아. 당내 선거가 무조건 문재인이 이기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거 하자 그러겠어? 그럼 완전 국민경선 하자 하면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2002, 2007, 2012 다 국민경선 했지 않았냐? 네. 왜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당대표 뽑는 거는 당원 대의원이 뽑지만은 대통령 뽑는 건데 왜 꼭 당원 대의원 한정하냐?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시장 입장에서는.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저는 아예 국민경선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냐면 권리당원에 그걸 주기 위해 주는 게 사실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잘 조율해갖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줄 것이냐.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결선투표 문제. 2002년 결선투표 없었어요. 2007년 없었어요. 2012년 결선투표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이번에는 결선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결선투표 이번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시장부터 해갖고 박원순 시장 다 난리 나겠지. 그럼 우리 들러리스라는 거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결선 투표를 하면 또 문 대표 쪽에서 또 난리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또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하나 있어요. 모바일 문제. 모바일 선거. 2012년에 모바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학규 지사 쪽에서 난리 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왜? 모바일은 무조건 친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뭐 이 시장 쪽에서나 박원 시장 쪽에서도 모바일 반대할 수도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 지금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르다고. 이걸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또 엄청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다 내가 미는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그 룰을 세팅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스타트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잖아. 온라인에서.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오프라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싸우는 것은 봐봐요. 우리 야당의 핵심 코어들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핵심 코어들한테 상처를 막 이렇게 서로 주면 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문 대표도 사실은 뭐 일베서나 뭐 저기 국정원에서 문 대표 이간질 시키려고 혹은 문제점 막 지적하면서 막 했는데 온라인 하나 통하지 않았죠. 네. 왜 다 우리 사람이니까. 웃기고 있네 니들. 문 대표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누가 하나 떡밥 던진 다 싸울 수밖에 없어. 이거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 말해도 안 되겠지. 뭐 사실 근데 어떤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당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8명이 누군가요? 뭐 이정현, 서청원, 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죠. 최경환. 네. 홍문종, 김진태, 이장우, 조원진. 그렇습니다. 일단 뭐 비박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강성 친박과 온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분리를 하려는. 근데 비박들은 이제 친박과 선을 긋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저렇게 농담 부리고 했던 거는. 그렇죠. 근데 야, 니들도 똑같아. 뭐 아니긴 뭘 하냐. 그렇죠. 니들 똑같은 인간들이다. 지금 그 선긋기 하지 마라. 응?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승민도 마찬가지. 유승민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아니야? 김수현은 그렇죠. 어떻고.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남경필은 박근혜를 내가 지키겠다고 한 사람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얼빠진 소리하고 자빠졌어. 다 니들도 똑같은 공동정범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내전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계 개편의 향방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새누리당의 분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은 시간 문제다고 보고요. 분당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비박들이 이제 누구랑 이합 집산을 하느냐. 근데 결국은 그 친박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비박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당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이놈저놈 다 끌어당기느냐. 합종연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반기문도 땡기고 이재호도 땡기고 안철수 이재호. 손학규도 땡기고. 이재호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친문 친박 빼고 다 모여라. 이걸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안철수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었다가 내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 기반인 호남에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용인할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 안철수 그 대표의 그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당이 아니에요. 목포 김비 주장입니까? 박지원이 하드캐리하고 있잖아. 김동철 원내대표를 바뀌어도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거고. 친박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들끼리 뭔가 하려고 그러겠죠. 어떻게든 골수 그 약간 그 87년 이후에 노태우 정당 같은 그런 정당이 될 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은 아마 글로는 안 갈 거예요. 친박 쪽으로는. 거기 가는 순간 이제 끝장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약간 얘기했잖아요. 황교안이 아마 그 대통령 후보를 할 수도 있다고. 한 최초에.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 선거 보조금 다 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사람들이 그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로 갈 때 관운이 타고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르스 사태가 겹쳐가지고 청문회가 그냥 훅훅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짤을 만들어가지고 탄핵 날에 황교안 당선 이런 거 짤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정말 관운이. 관운은 정말 짱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새누리가 쪼개지는 것은 뭐 다행순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보수가 반이 아웃된 상황이니까. 근데 다만 제3지대에서 친문, 친박 빼고 다 모여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내일 선거하면 야당이 물론 압승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선거는 언제 이런지 몰라요. 좀 약간 이게 시들해지게 되면 생물이니까 정치가. 네. 뭐 빨라도 4월, 네. 늦으면 5월, 6월인데 많이 남았어. 6개월 진짜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6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 뭔 일이 벌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긴다고 생각할 때가 그럴 생각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종편에서는 뭐 더민주도 당이 쪼개진다 이런 얘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더민주 내에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당을. 갑자기 누가 확 예. 뭘까요?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5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저희 청정구역 콘서트 예매 관련해서 저희가 공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구역 연말 콘서트 예매 사이트는 www.ejmall.com, ejmall.com이고요. 청정구역 예매 방법은 저희 팟빵 공지에 바로 가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팟빵으로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보시면 링크 접속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 알려드린 www.ejmall.com 여기서 상품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청정구역을 검색하시면 또 바로 예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500석 중 250석 정도 예매가 돼 있고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예매하시고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강당을 밀 거 그랬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니 카드 결제만 돼서도 다 충분했어. 너무 짜증나. 지금 진심으로 짜증난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많은 분들께서 또 막 협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품도 있고 하니까 네, 협찬 어디서 하나요? 협찬해주시는 분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주세요. 범교텔레콤 아시죠? 네. 네, 범교텔레콤에서 휴대폰 협찬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래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좋죠. 아니 보조 배터리 협찬도 굉장한 건데 지금 휴대폰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보조 배터리. 아니 이제 협찬이. 오신 분들 우리가 나눠줄 거예요. 네, 그렇죠. 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미쳤나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선별해서. 네, 무려 샤오미 대륙의 기적. 네, 샤오미 보조 배터리. 충전기는 샤오미죠. 네, 500mAh를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나라 베개, 가네쉬 다이어리, 워터웰 샤워기, 우포의 향기 화장품이죠. 이분들 모두 다 저희에게 물건으로 협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대만 협찬하지는 않았겠죠. 아, 그렇죠. 아까 한 20여 분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상품도 가져갑니다만은 네. 카드 결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가 직원분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시네요. 아무 신경 안 써요. 네. 네, 뭐 이제 안타깝습니다. 빨대를 치우는 거야죠. 아니, 뭐 말을 하면 뭐 듣지를 않으니 뭐. 네. 이거 일반에서 가서 다 잘렸어요. 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네, 팟캐스트의 구글이라고 했나요? 진정한 민주주의 네, 원칙인데 그렇네요. 그렇죠. 쉽게 자를 수 없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현금 예매이긴 하지만 많이 오셔서 예매해 주시고 저희가 최소 300석은 좀 찼으면 좋겠네요. 그 12월 17일이 공연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12월 16일 오후에 열립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럼 전날 바로 그냥 매진되면 되겠네요. 우리가 네. 팟캐스트계 콜드플레이이기 때문에 열리는 순간 한 5분 만에 매진될 겁니다. 그러네요. 뭐 어쨌든 뭐 당일 예매 가능하다니까. 당일 네. 오세요. 당일 오면 카드가 된답니다. 물론 뭐 그때 가봐야 알아요. 네.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도 예매하시고 오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네, 좀 불편하시지만 현금 결제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또 주제 토크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탄핵 가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누리당의 내전이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박계와 비박계가 뭐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모임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표결에서 이제 친박 내부의 동요가 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새누리당의 내전 어떻게 펼쳐질까요? 서로 나가라고. 우리는 못 나간다. 왜냐면 새누리당에 돈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예, 언론 보도에 뭐 몇백억 그래요 하는데.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 현금 뭐 다 합쳐서 네. 그런 건데 부동산 가치가 사실은 실제로 더 크죠. 그러니까 저는 한 1,000억대 대산 된다고 보고요. 그걸 쉽게 못 벌 것이다. 누구라다. 그래서 니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측이 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뭐 그럼 결국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 그냥 돈 때문에. 원래 이익 집단이잖아요. 저쪽 집안은. 예.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낸다고 그래서 또 뭉칠지도 몰라. 야, 우리 돈으로 대동단결할까 이렇게. 예. 일단 친박에서는 이정현, 정진석 동반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오늘 정진석 네. 사퇴했죠. 근데 이제 정진석 비박에서는 원내대표. 정진석 대표는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이 사퇴한 게 대표가, 아니고 네. 다음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만 있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사퇴 그쵸. 문의만 사퇴지 뭐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김도 원내부대표랑 같이 다 이렇게 그렇게 뭐 김강민 나섰죠. 정치부장도 마찬가지. 이정현 대표는 이제 21일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네, 네. 사퇴 예고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혁신과 통합연합은 6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참석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탄핵 반대하는 거의, 네. 거의 그 사람들인 거죠. 예. 그렇죠. 딱 그 사람들이 딱 그 숫자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기권표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조은현 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 미생의 그러니까 그것도 봐봐 얼마나 대국의 주인공인데. 얼마나 진짜 그냥 국수로 남았으면 다 모든 국민한테 존경받잖아. 그러니까요. 그건 뭐 국회의원 한번 한다고 굴러 들어가고 말이 뭡니까 이게. 근데 국회의원이 지금 필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던지고 나오셔도 될 텐데. 아니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혁신과 통합이 들어가는데 뭘 던져. 여기 들어간 이상 그냥 끝 아닌가? 끝까지 붙어 계시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허정무의 의문의 1승이 아닌가. 아니 근데 이 사람들 뭘 기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의 이제 그 TK 쪽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다음 총선 때까지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간을 끌고 하면 언젠가는 그 콩쿠르 디지정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들은 몰라 최순실이가 꼽았는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꼽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충성을 바쳐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람이 중상하네요. 그렇죠. 사람이 충성하죠. 국민이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새누리당 간판만 꼽으면 대구에서 다 당선되는데 국민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나한테 공천 주는 사람 눈치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군가를 또 한 명을 옹립해갖고 뭘 하려 그러겠죠. 또 당권이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 많은 재산 당권 가진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몰아내도 새로운 당권을 자기들이 갖고 가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임에 무슨 그 김무성 유승민을 뭐 탄핵의 수괴라고 그랬다면서 나가라고. 니들 나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간판 새로 이장우 치겠다.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간판으로 못 갈 거예요 아마. 간판을 바꾸겠죠. 이름 바꾸겠죠. 그런데 새누리당 재산은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은 못 나가겠다는 얘기죠. 수계라는 표현이 참 오랜만에. 보통 공산 이런 데 쓰지 않나요? 막장 정치의 장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한 거 생각 못 하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요. 이 친박 주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밀리면 정말 패족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더 아니, 이미 막장으로 패족이 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사실 양측 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비박계 비상시국회의는 이 8명의 친박 수뇌부를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5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저희 청정구역 콘서트 예매 관련해서 저희가 공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구역 연말 콘서트 예매 사이트는 www.ejmall.com, ejmall.com이고요. 청정구역 예매 방법은 저희 팟빵 공지에 바로 가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팟빵으로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보시면 링크 접속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 알려드린 www.ejmall.com 여기서 상품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청정구역을 검색하시면 또 바로 예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500석 중 250석 정도 예매가 돼 있고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예매하시고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강당을 밀 걸 그랬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카드 결제만 돼서도 다 충분히 너무 짜증나네. 지금 진심으로 짜증난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많은 분들께서 또 막 협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품도 있고 하니까 네, 협찬 어디서 하나요? 협찬해주시는 분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주세요. 범교텔레콤 아시죠? 네. 네, 범교텔레콤에서 휴대폰 협찬인가요? 아예 그건 아니고 그래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좋죠. 아니 보조 배터리 협찬도 굉장한 건데 지금 휴대폰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보조 배터리. 아니 이제 오신 협찬이. 분들 우리가 나눠줄 거예요. 네, 그렇죠. 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미쳤나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선별해서. 네, 무려 샤오미 대륙의 기적. 네, 샤오미 보조 배터리. 충전기는 샤오미죠. 네, 500mAh를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나라 베개, 가네쉬 다이어리, 워터웰 샤워기, 우포의 향기 화장품이죠. 이분들 모두 다 저희에게 물건으로 협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대만 협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아까 한 20여 분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상품도 가져갑니다만은 카드 결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가 직원분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시네요. 아무 신경 안 써요. 네, 뭐 이제 안타깝습니다. 빨대를 치우는 거야죠. 뭐 말을 하면 뭐 듣지를 않으니 뭐. 이거 일반에서 가서 다 잘렸어요. 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네, 팟캐스트의 구글이라고 했나요? 진정한 민주주의 네, 원칙이네. 그러네요. 그렇죠. 쉽게 자를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현금 예매이긴 하지만 많이 오셔서 예매해 주시고 저희가 최소 300석은 좀 찼으면 좋겠네요. 12월 17일이 공연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12월 16일 오후에 열립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럼 전날 바로 그냥 매진되면 되겠네요. 원래 네. 팟캐스트의 콜드플레이이기 때문에 열리는 순간 한 5분 만에 매진될 겁니다. 그러네요. 뭐 어쨌든 뭐 당일 예매 가능하다니까. 당일 네. 오세요. 당일 오면 카드가 된답니다. 물론 뭐 그때 가봐야 알아요. 네.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도 예매하시고 오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네, 좀 불편하시지만 현금 결제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또 주제 토크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탄핵 가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누리당의 내전이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박계와 비박계가 뭐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모임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표결에서 이제 친박 내부의 동요가 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새누리당의 내전 어떻게 펼쳐질까요? 서로 나가라고. 우리는 못 나간다. 왜냐면 새누리당에 돈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예, 언론 보도에 뭐 몇백억이라고 하는데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 현금 뭐 다 합쳐서 네. 그런 건데 부동산 가치가 사실은 실제로 더 크죠. 그러니까 저는 한 1,000억대 대산 된다고 보고요. 그걸 쉽게 못 벌 것이다. 누구나 다. 그래서 니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측이 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뭐 그럼 결국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 그냥 돈 때문에. 원래 이익 집단이잖아요. 저쪽 집안은. 예.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그래서 또 뭉칠지도 몰라. 야, 우리 돈으로 대동단결할까 이렇게. 예. 일단 친박에서는 이정현, 정진석 동반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정진석 네. 사퇴했죠. 근데 이제 정진석 비박에서는 원내대표. 정진석 대표는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이 사퇴한 게 대표가, 아니고 네. 다음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만 있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사퇴 그쵸. 문의만 사퇴지 뭐 사실은. 그래서 뭐 김도 원내부대표랑 같이 다 이렇게 뭐 김강희 정치부장도 마찬가지. 이정현 네. 대표는 이제 21일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예, 네. 사퇴 예고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혁신과 통합연합은 6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참석할 이 거예요. 사람이 이제 탄핵 반대하는 네. 거의 그 사람들인 거죠. 예. 그렇죠. 딱 그 사람들이 딱 그 숫자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기권표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조은현 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 미생의 그러니까 그거다. 봐봐. 얼마나 대국의 주인공인데. 얼마나 진짜 그냥 국수로 남았으면 다 모든 국민한테 존경받잖아. 그러니까요. 그건 뭐 국회의원 한번 한다고 굴러 들어가고 말이 뭡니까 이게. 근데 국회의원이 지금 필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던지고 나올 판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 전 우병우도 경북 봉하고 말이죠. 이 양반은 경북 청송이고 네. 우리 동네 좋은 동네인데 이런 인간들만 어떻게 뽑아서 갖다 꽂네. 저도 본 적은 경북 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요. 특이하네요. 예.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대환 민정수석이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SNS에 SNS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SNS에 퍼커스는 또 우리 일승했죠.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SNS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용 어쩌다 일패. 한번 하잖아. 이분이 엑스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엑스맨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분이 SNS에 뭘 남겼나요, 이분? 네, 뭘 남겼나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욕했어요. 검사의 무능.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그 욕한 거는 네. 7시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7인 내에 김영환이도 7시간을 아는데 니는 왜 모르냐? 이렇게 그렇죠. 깠어요. 그리고 우병우도 깠어. 참 안 깐 사람이 없는 예, 거예요. 우병우도- 이정현 대표도 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병우도 무슨 뭐 사기꾼, 사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깠고 아 시원시원하게 지르네요 이분도. 또 약간 윤창중과인데. 검찰도 깠는데 야
니들 뇌물죄로 해야지. 대통령을. 그러니까 왜 지금 전두환의 얘기야? 비자금 사건 기록을 그렇습니다. 첨부해라. 이런 가이드까지. 예. 너 바보냐? 뇌물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몰랐을 거야. SNS 이런 드라마만 걸 썼던 거를 보다 보니까. 몰랐을 거야. 알았다면 못 쓰죠 이 사람을. 그 변호사가 할아버지라서 아까 전에 태블릿도 모르시고 SNS도 전혀 모르시고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 다. 그러니까.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이유는 임명한 있겠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헌재 그 재판에 대해서 네. 그렇죠. 준비도 하고 네. 법적으로 준비하면 안 되지만 근데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지금 급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뇌물죄 했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을 임명한 이유는 아까 창석이가 말한 연수원 13기 동의. 그렇죠 동기. 이 커넥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야, 직책 높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세월호 7시간이겠죠 지금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탄핵 안에 네. 근데 이 세월호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 조대환이 여기 부위원장 했으니까 특조위에 네. 근데 웃긴 거는 세월호 특조위는 뭐 하는 조직입니까? 세월호에 그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 네. 밝히려는 거고 네. 진실을 밝히려는 게 특조위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사사건건. 그렇죠. 그리고 출근도 안 했어. 정말요? 예. 결근 투쟁한다고. 그러다 중도에 사표 낸 거예요? 예, 월급은 다 받아가면서. 그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왜 특조위에 들어갔을까? 방해하라고 특명을 받고 들어간 거지.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 돌아가신 그분 비망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은 정치 지망생 호 옆에다가 한자로 좋아할 호자 썼어요. 정치하고 싶은 데를 집어넣어라 이 말이야. 그래야 걔가 충성스럽게 다 할 것이다. 방해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조대한이고 지금 얘를 뽑은 이유도 그거죠. SNS에 그런 글 막 남겼고 나발이건 지금 얘 뽑아놓으면 우리한테 충성을 다 할 것이다. 아하. 그런 생각에 사실 정상적인 마인드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 민정수석 할래 그러면 안 하죠. 안 하죠. 누가 해? 그렇죠. 그러나 내 인생의 스펙에 민정수석을 달고 그렇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간판 달려고. 아하. 그 이후에 간판도 생각을 하는 거죠. 세월호 특조위에 실제로 활동했던 김동환 조사관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여쭤봤는데 여야 합의체라서 계속 뻐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다. 예산을 임의로 작성해서 세금 도둑 논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맨날 세금 도둑 얘기했어 얘가. 네. 짜증나네요. 지금도 들어가서는 이거 깽판 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임명해도 그러니까요. 지 같은 것들 임명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인사죠. 거의. 인사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까지 국민하고 한판 해보겠다는. 그리고 이 조대한이 이거 말고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이 많았어요. 뭐 성매매 그 현직 판사가 성매매 걸렸는데 그거 뭐 성매매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논란 덩어리네요. 네, 논란 덩어리죠. 파격적인 분이네. 네, 뭐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죠. 현상수배범 우병우. 청문회 출석 명령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상수배범이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정봉주 의원이 SNS에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현상금을 200만 원 걸었다가 300만 원 플러스해서 500만 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안민석 의원이 동참하면서 500만 원이 불어서 1000만 원 됐고 주진우 기자가 200만 원. 김성태 국정조사위원장이 100만 원 등 내면서 지금은 1100, 1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100만 원 낸다 그래요. 네. 정청래까지. 그리고 이거 지금 엄청난 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상금 걸어놓고 정봉주 의원이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정봉주 의원 전화번호예요. 아 실제 진짜. 지난번 표창원 의원처럼 진짜로. 원래 쓰던 거. 네. 오, 장난 아니네. 이게 네티즌 수사대들에게 이제 제보를 부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등산복 합성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혁신과 통합에 들어가는데 뭘 던져. 여기 들어간 이상 그냥 끝 아닌가요? 끝까지 붙어 계시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허정무의 의문의 1승이 아닌가. 아니 근데 이 사람들 뭘 기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의 이제 그 TK 쪽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다음 총선 때까지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간을 끌고 하면 언젠가는 그 콩쿠르 디지털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들은
몰라 최순실이가 꼽았는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꼽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충성을 바쳐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람이 중상하네요. 그렇죠. 사람이 충성하죠. 국민이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새누리당 간판만 꼽으면 대구에서 다 당선되는데 국민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나한테 공천 주는 사람 눈치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군가를 또 한 명을 옹립해갖고 뭘 하려 그러겠죠. 또 당권이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 많은 재산 당권 가진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몰아내도 새로운 당권을 자기들이 갖고 가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임에 무슨 그 김무성 유승민을 뭐 탄핵의 수괴라고 그랬다면서 나가라고. 니들 나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간판 새로 이장우 치겠다.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간판으로 못 갈 거예요 아마. 간판을 바꾸겠죠. 이름 바꾸겠죠. 그런데 새누리당 재산은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은 못 나가겠다는 얘기죠. 수계라는 표현이 참 오랜만에. 보통 공산 이런 데 쓰지 않나요? 막장 정치의 장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한 거 생각 못 하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친박 주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밀리면 정말 패족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더 이미 막장을 패족이 거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사실 양측 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비박계 비상시국회의는 이 8명의 친박 수뇌부를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당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8명이 누군가요? 뭐 이정현, 서청원, 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죠. 최경환. 홍문종, 김진태, 이장우, 조원진. 그렇습니다. 일단 뭐 비박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강성 친박과 온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분리를 하려는. 근데 비박들은 이제 친박과 선을 긋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저렇게 농담 부리고 했던 거는. 그렇죠. 근데 야, 니들도 똑같아. 뭐 아니긴 뭘 하냐. 그렇죠. 니들 똑같은 인간들이다. 지금 그 선긋기 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승민도 마찬가지. 유승민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아니야? 김무성도 그렇죠. 똑고.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니야. 남경필은 박근혜를 내가 지키겠다고 한 사람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얼빠진 소리하고 자빠졌어. 다 니들도 똑같은 공동정범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내전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계 개편의 향방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새누리당의 분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은 시간 문제다고 보고요. 분당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비박들이 이제 누구랑 이합 집산을 하느냐. 근데 결국은 그 친박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비박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당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이놈저놈 다 끌어당기느냐. 합종연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반기문도 땡기고 이재호도 땡기고 안철수 이재호. 손학규도 땡기고. 이재호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친문 친박 빼고 다 모여라. 이걸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안철수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었다가 내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 기반인 호남에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용인할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 안철수 그 대표의 그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당이 아니에요. 목포 김비춘당입니까? 박지원이 하드캐리하고 있잖아. 김동철 원내대표를 바뀌어도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거고. 친박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들끼리 뭔가 하려고 그러겠죠. 어떻게든 골수 그 약간 그 87년 이후에 노태우 정당 같은 그런 정당이 될 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은 아마 글로는 안 갈 거예요. 친박 쪽으로는. 거기 가는 순간 이제 끝장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약간 얘기했잖아요. 황교안이 아마 그 대통령 후보를 할 수도 있다고. 최초에.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 선거 보조금 다 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사람들이 그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로 갈 때 관운이 타고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르스 사태가 겹쳐가지고 청문회가 그냥 훅훅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짤을 만들어가지고 탄핵 날에 황교안 당선 이런 거 짤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정말 관운이. 네, 관운은 정말 짱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새누리가 쪼개지는 것은 뭐 다행순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보수가 반이 아웃된 상황이니까. 근데 다만 제3지대에서 친문, 친박 빼고 다 모여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내일 선거하면 야당이 물론 압승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선거는 언제 이런지 몰라요. 좀 약간 이게 시들해지게 되면 생물이니까 정치가. 네. 뭐 빨라도 4월, 네. 늦으면 5월, 6월인데 많이 남았어. 6개월 진짜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6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 뭔 일이 벌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긴다고 생각할 때가 그럴 생각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종편에서는 뭐
더민주도 당이 쪼개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더민주 내에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당을. 갑자기 누가 확 예. 뭘까요?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 네.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 지금 그 이름 있는 분들은 안 나갈 거로 보고요. 일단 박원순 시장도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당에서 박원순 오라고 막 그랬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이너스 정치인 거죠. 그 사람은 욕 얻어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선을 룰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룰을 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룰대로 경선 치러서 이기는 사람 우리 편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쪽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뭐 누구는 되니 누구는 안 되니 뭐 그러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 자, 경선 룰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민주는 앞으로 경선 룰 문제를 세팅을 정말 제대로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 네. 누군가는 또 불만을 가지겠죠. 일단 룰 세팅만으로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던 경선. 국민경선. 국민경선했죠. 네. 2007년 정동이 나온 것도 국민경선했어요. 네. 2012년 문재인 대표 나올 때도 국민경선했어. 네. 근데 이번에 또 국민경선 하자 그러면 네. 당내에서 난리 날 겁니다. 특히 저번에 한꺼번에 그 입당한 온라인 10만 명. 음. 그거 내가 한 표 행사하려고 들어왔거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뽑기 위해 들어왔는데. 네. 근데 완전 국민경선 하자 반대할 거예요. 다만 이 시장 쪽에서는 완전 국민경선 하자 그럴 수 있지. 왜? 당내 지지보다는. 당내 전혀 지지가 없잖아. 당내 선거가 무조건 문재인이 이기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거 하자 그러겠어? 그럼 완전 국민경선 하자 하면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2002, 2007, 2012 다 국민경선 했지 않았냐? 네. 왜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당대표 뽑는 거는 당원 대의원이 뽑지만은 대통령 뽑는 건데 왜 꼭 당원 대의원 한정하냐?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시장 입장에서는.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저는 아예 국민경선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냐면 권리당원에 그걸 주기 위해 주는 게 사실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잘 조율해갖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줄 것이냐.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결선투표 문제. 2002년 결선투표 없었어요. 2007년 없었어요. 2012년 결선투표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이번에는 결선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결선투표 이번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시장부터 해갖고 박원순 시장 다 난리 나겠지. 그럼 우리 들러리스라는 거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결선 투표를 하면 또 문 대표 쪽에서 또 난리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하나 있어요. 모바일 문제. 모바일 선거. 2012년에 모바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학교지사 쪽에서 난리 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왜? 모바일은 무조건 친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뭐 이 시장 쪽에서나 박원순 시장 쪽에서도 모바일 반대할 수도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 지금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르다고. 이걸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또 엄청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다 내가 미는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그 룰을 세팅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스타트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잖아. 온라인에서.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오프라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싸우는 것은 봐봐요. 우리 야당의 핵심 코어들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핵심 코어들한테 상처를 막 이렇게 서로 주면 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문 대표도 사실은 뭐 일베서나 뭐 저기 국정원에서 문 대표 이간질 시키려고 혹은 문제점 막 지적하면서 막 했는데 온라인 하나 통하지 않았죠. 네. 왜 다 우리 사람이니까. 웃기고 있네 니들. 문 대표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누가 하나 떡밥 던진 다 싸울 수밖에 없어. 이거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 말해도 안 되겠지. 뭐 사실 근데 어떤 룰이 적용돼도 저는 문 대표한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네. 지난 시간 준비해 온 것도 있고 온라인 입장도 그렇고 어떻게든 불만을 제기하는 쪽에서 당을 너무 흐트러지게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룰을 해도 문재인이 이긴다고 봐요. 어떤 룰을 갖다 써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많이 준비를 하셨고 네. 시간적인 것도 많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룰을 갖고 와서 이기는데 왜 지지자들이 이 난리를 치냐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약간 그러네요. 어쨌든 사실 그냥 우리가 단합해서 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 나가 봅시다. 네. 대의를 봅시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새누리당 내전에 대해서 친박 움직임과 비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새누리당 모두의 심판이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뭐 쟤네가 나빠요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쪽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지금 바랍니다. 더민주 지지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더민주가 요즘에 내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4분 5열 모습이 별로 없었죠. 없어. 네. 새정치민주연합 때는 매번 싸웠잖아. 그렇죠. 그게 없어 지금. 그때 이제 같이 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다 같이 나갔잖아. 있어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전에 볼까요? 민주통합당 뭐 통합민주당 뭐 민주당 무슨 어쩌고 맨날 저 싸웠잖아. 네. 국민들은 싸우는 거 싫어해요. 네, 맞아요. 지금 새누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는 거 이렇게 싸우면 진짜 꼴 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더 싸워야 돼 얘들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움은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또 민주주의가 또 시끄러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은 나의 적인 것처럼 적입니까? 적이 아니잖아. 누구든 간에. 근데 마치 적인 것처럼 새누리당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거기다 쏟을 거를 새누리당에 쏟고 박근혜에 쏟고 한겨레한테가 쏟아요. 응? 왜 그걸 내분끼리 싸우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새누리당 얘기해 왔고요.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키즈 펜션 광야 오르민의 신규 광고 보내주셨고요. 강상욱 마이엠카 이번에도 여전히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강상욱 마이엠카는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 렌트하실 분들 네,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차야. 네, 중고 죄송. 새 차를 타는 사람들이랑 헷갈려.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새 사람이랑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네, 중고차 원하시는 분들 강상우 마이엠카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상우 마이엠카 이분이 그 뭐 시승이랑 다 해주신다는 분이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이제 많이 알았을 거예요. 야, 이 작가가 편집하는 거 상당히 고생하겠구나. 계속 엔진 내고 있고 뭐. 외로운 길입니다. 리더의 길은. 그러니까요. 리더니까 그 정도 감수하셔야죠. 네. 네. 그리고 제주 키즈 펜션 광야 오르민의 신규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여행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분들 숙소에서 참 많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오르민의 컨셉은 아이들은 펜션이 책임진다라는 컨셉을 걸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잘 떨어져서 놀아야 부모님들도 편하게 또 쉬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키즈 펜션 광야 오르민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여러 역할놀이가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방이 대형 트램플린이 구비가 돼 있고 그 지역마다 이름 다른 거 알아요? 네. 예, 압니다. 저는 퐁퐁이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 방방이라고 돼 있네요. 맞아요. 방방. 저는 퐁퐁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 3-4명이 같이 놀 수 있는 대형 월풀 욕조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요. 목욕용품은 모두 친환경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풀 안 한 지 오래됐네요. 월풀 누구랑 하셨나요? 혼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 펜션 얘기하는데 그런 드립 치지 마세요. 월풀 해 아이들 나옵니다. 근데 월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청소 안 하는 데 가면 어. 좀 안 좋을 수 있어. 좀 경험담인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입욕제는 러쉬. 개소리야. 근데 제주 키즈 펜션 그 아이 있는 분은 좀 가면 좋겠네요. 네, 한번 그렇죠. 가야겠다. 여기 뭐 식기나 뭐 식탁 의자, 유아용 욕조, 어린이 변기 뭐 이런 거 다 있다고 하네요. 보행기도 있고. 내년 여름에 한번 가야겠네요. 네, 젖병 소독제도 있다고 하네요. 재율이 동생도 네, 가시네요. 내년 여름에 한번 가야겠네. 정권 교체하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제주 동북권 관광지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서 제주 공항에서는 30분 정도 걸리고 함덕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도 30분 정도 소요. 30분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홍보하려고 이렇게 써주신 건가요? 아니, 30분 가까운 거예요. 아, 그래요? 서울 지하철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렌트하고 30분 네. 네. 아쉽네요. 제주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 큽니다. 진짜 최대 큽니다. 8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4611-8001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광야 오름이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해수욕장은 뭐 겨울바다? 그쵸. 그냥 펜션에 계세요. 야, 펜션에 가만히 펜션에서 있어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면 좋겠네요. 방방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니면 말 타러 한번 가든가. 그러네. 아이들이 말 타는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그쵸. 조랑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쪽을 잘 타면 또 대학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정유라 씨 말 타는 장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정유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좀 오버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장애물 경기도만
그러니까 정유라는 장애물이 아니야. 마장마술이야. 그 동영상 제가 본 게 뭐냐면 말 타고 가다가 그냥 일반 나무에 부딪혀서 떨어진 동영상. 그래. 장애물이라고 그 경기가. 아 그래 그거 아닌가? 정유라는 장애물 없이 그냥 넓은 마당에서 네. 그 말이 우아하게 보이는 그걸 하는 게 마장마술이에요. 아 그럼 그 지금 잘못 돌아다닌 거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쉽다. 나도 하겠다. 그럼 그 마장마술은. 그러니까 또 마장마술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 잘 없어. 몇 명 없어. 근데 왜 많이 안 한화 하는 사장 거야? 아니야? 말이 비싸잖아요. 아, 어디 10억짜리 말이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부모를 탓해야겠네요. 다음번에 능력 환승 때 없으면 말이 부모를 듣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그래 정유라 뭐 맨날 뭐 준우승하고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2명 참가하고 준우승 그런 거잖아. 환승센터에 말 타고 들어오는 분들은 바로 받아들여야겠다. 받았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장마술 말은 비싼데. 네, 그리고 다음 주제 토크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9일 저녁 7시 3분에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무 정지가 되기 3분 전인 7시에 새로운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끝까지 국민들을 분노를 하게 하셨어요. 조대환 민정수석. 어떤 분인가요, 이분? 일단은 뭐 자기 사람을 끝까지 한 번이라도 더 박아넣겠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네요. 어디다 박아요? 청와대죠. 네. 순간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56년 경북 청송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고 서울법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회라고 하는데 연수원 13회가 좀 중요한 거죠. 예. 박한철 소장 그냥 동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쭉 황교안이하고 동기죠. 네, 3명 다 13회 동기라고 하죠. 그리고 뭐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부 했었고 최근에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예산 책정 문제를 김재원 당시 민정수석한테 바로 보고를 하면서 무슨 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의혹을 불거내도록 만들어서